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과 홍천이 바이오의약품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바이오를 꼽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최적지로 강원도가 뽑힌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춘천과 홍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있는 춘천 거두 농공단지입니다. 춘천의 바이오 기업은 100여 곳. 지난 2021년 바이오 기업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0년간 춘천이 바이오 산업 기반을 다진 결과입니다. 홍천에는 항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입니다. 정부가 춘천과 홍천을 묶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과 개발, 임상과 제조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위탁개발 생산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저희들이 이 이후에 범정부 지원 협의체도 운영하고 특화 단지별 세부 육성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의 선도 기업은 지역에서 성장한 유바이오로직스와 에드 바디오텍 등입니다. 이들 선도 기업들은 강원도 바이오 산업 육성에 2040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현된다면 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5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바이오 산업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에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면 새 공제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의 모든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혜택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세금 감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완화. 강원도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인재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강모대위와 남모중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박모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8년간 군부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의원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55명이 숨졌고 49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군부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군기사고가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춘천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신경호 교육감의 2년을 짚어봅니다. 12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학력 신장에 주력한 건 긍정적인 평가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끝에 29.5%의 득표율로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학력 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12년 만에 다시 보수교육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님이 판단해 주실 거고요. 저는 흔들림 없이 우리 강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근 법정에서는 신 교육감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가 재생되면서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자칠판 사업비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 삭감까지 막지는 못해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교사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강원 학생 진단평가와 강원형 늘봄학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를 통해 초등학생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신장됐고 상당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해 충원률을 높였고 농어촌 유학 활성화로 작은 학교를 살린 점도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이유로 강원을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을 찾아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력에 초점을 맞춘 신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추진될지는 이르면 8월에 나올 재판 결과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북태평양 환류를 타고 10년 뒤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도는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미흡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강릉 경포해수욕장. 오는 29일 개장을 앞두고 방사능 검사를 위해 바닷물을 뜨고 있습니다. 격주로 해오던 방사능 검사를 6월서부터는 매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뜬 물은 부산대학교 방사능 분석센터로 가져가 검사한 뒤 이튿날 결과를 강원도에 통보하고 강원도는 이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건데 부산에서는 베타와 감마 핵종 모두 검출이 가능해 현재 바다 상태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속초 청호 위판장. 잡아온 물고기 가운데 시료를 골라 공무원이 방사능 검사 장비가 있는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로 옮기고 전처리 작업을 거쳐 검사를 시행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춘천과 고성에 한 대씩, 강릉에는 2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장비를 통해 세슘과 요오드 같은 감마 핵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걸러내지 않고 방류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베타 핵종인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같은 알파 핵종은 검사 장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방사능 분석 장비 보유 현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니 전남, 부산에 비해 크게 부족했고 하반기 추가 도입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일본이 방류하고 있는 해수가 강원도 해역에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추가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만큼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점검을 꼼꼼히 하고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이나 수산물은 정밀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해수의 특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식품이 문제라는 거예요. 해산물, 가공품,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 정부와 타 지자체 등과 방사능 데이터를 공유해 축적하는 한편 일본산 식품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장비 확충과 전문 인력 육성 같은 중장기 대책도 갖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인데요. 강원연구원도 올해 2차례 보고서를 내고 강원형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살펴보니 자료 인용부터 잘못됐고 강원도에서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근거도 부실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강원연구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강원도에선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강원권 소상공인의 높은 임대료 연체율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지목하면서 영업이익 추이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원자료를 확인한 결과 잘못된 인용이었습니다.
이 표는 사실 월 평균 인건비표였고 강원권은 전국 7개 권역 중 두 번째로 인건비가 적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강원형 최저임금제 도입 반대 근거에 더 가까웠습니다. 임대료 연체율 상승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인건비 상승을 원인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강원권의 고금리 대출이 늘었다는 주장도 같은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비용이 사실은 80~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밖에 이제 줄일 게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타겟이 돼서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요. 또 원자료에는 강원권에선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권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유달리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보고서는 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한정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악법으로 작용한다거나 저소득층 근로자의 내부 파일을 분배하려는 시도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이익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의 자료를 인용해 근거로 삼은 점도 조사에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이익 집단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자료들을 균형 있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로 한정해 차등임금제 적용을 제한한 건 강원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강원도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영상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인 점을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연세대 의대사나 병원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강원도 수련병원은 휴진 없이 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하루 교수 20%가량이 휴진에 들어갔던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을 비롯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원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모두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개원이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는 모레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가 휴진 일정과 투쟁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 49분쯤 홍천군 서면 팔봉 1교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레미콘이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안 침하로 차량이 전도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들이 강원도의 농업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15개 농업인 단체들은 오늘 강원도 농업인 단체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 수당 확대와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업 분야에 지난해보다 8% 정도 예산을 더 투입했다며 농업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강원초등교장회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도내 초등학교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솔교사들이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실하게 인솔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형사의 책임을 묻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이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강원 지역 기업들의 기업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9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최초로 공표한 기업 심리 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이달은 지수가 기준값인 100보다 적어 비관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강원 지역 전망 기업 심리 지수는 2.4포인트로 떨어진 94.8로 조사돼 비관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춘천 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9명 등으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춘천 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의장과 복지환경위원장직을 민주당에 주는 것이 상생과 협치의 시금석이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목요일에 전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